1년 만에 무려 발매 1,000만 개 이상. 현재 일본에서 한국에 이것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팔려도 너무 팔려서 일본 직장인들 5명 중 1명은 먹는다고까지 이야기 나오는 제품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일본의 뉴스 방송에서도 연일 보도하고 있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사실 그 전까지 일본 내에서 한국 제품들이 인기가 있긴 했지만 혐한이나 아직까진 한국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완벽하게 국민 제품이라고 할 만한 상품을 내놓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나올 이 제품은 그야말로 일본 열도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상품입니다. 물론 일본인들은 이 제품이 한국 제품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긴 하지만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제품이라고 생각하며 사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한국 제품인 이것은 바로 한국의 풀무원 기업이 만든 두부바입니다. 일본에서 엄청난 히트를 몰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몇 번 소개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이 두부바가 그렇게 큰 인기를 끌지는 못해 크게 화제는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부바가 일본의 편의점을 모조리 먹어버리고 있는데요. 일본의 패밀리마트, 로손, 세븐일레븐 등 어느 편의점을 가도 이 두부바를 쉽게 만나볼 수 있을 뿐더러 아예 따로 두부바 코너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대체 왜 이 두부바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요? 원래부터 일본은 두부를 사랑하는 나라인데요. 다양한 두부 요리가 있을 뿐 아니라 10월 2일을 두부의 날로 제정할 만큼 두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주로 생두부를 먹는 것보다는 찌개에 넣거나 기름에 두부를 부쳐 먹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아예 식사 대용으로 양념된 두부를 즐기기도 하고 두부에 된장이나 다시를 곁들여 간편하게 먹기도 합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를 찬 음식과 뜨거운 음식으로 함께 즐기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일본인들은 영양소 골고루 챙겨 먹기, 몸 가꾸기, 면역력 높이기 등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한몫을 했습니다. 일본은 고령사회가 되면서 자연스레 영양소 섭취가 필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오히려 영양제 같은 형태로 섭취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간다든지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식단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품 1위는 녹즙, 2위는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단백질에 대한 사랑은 아주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전 국민적으로 몸 키우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섭취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프로틴 파우더, 어묵바, 프로틴 젤리 등 단백질 섭취량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히트를 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중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수요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는데요. 두부는 땅에서 나는 고기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두부바는 핫바처럼 먹기에도 간편하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풀무원은 단백질 함유량이 고농도 두유를 그대로 굳혀 절단한 두부인 기누고시 두부보다 2.7배나 많으면서 먹기 쉬운 스틱 형태의 두부인데다 샐러드 치킨을 먹는 느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일본 직장인들의 아침 식사로 두부바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아침에 바쁘면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기 힘들 텐데요. 그럴 때 지하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편의점을 들르게 되는데 주먹밥이나 컵라면은 너무 아침 식사로 무겁다 보니 두부바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두부바는 다시다 국물 맛, 야채 맛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에는 가스오부시 맛, 청고추 맛까지 늘려 맛까지 잡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으로는 바질소금 맛까지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 두부바는 식물성 단백질이지만 꼭 고기를 씹는 듯한 질감까지 살려 맛과 식감을 모두 살렸다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그 결과 20년 11월 출시한 두부바가 1년 만에 누적 판매 1천만 개를 돌파하고 이어 6개월 만에 2천만 개 누적 판매량을 돌파하는 등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장까지 늘리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그 전까지 일본에서 두부는 60대 이상의 고령자 위주로 즐기던 식품이었지만 두부바의 성공으로 젊은 층까지 두부를 즐기고 있다는데요. 이 두부바는 30, 40대 일본 남자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칼로리가 10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서 단백질 함량은 달걀보다 많은 무려 10g이나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격은 149엔, 하나로 1,400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침 때우기용으로도 괜찮으면서 맛도 가격도 괜찮으니 일본에서 계속 롱런을 하는 것입니다. 한때 반짝일 줄 알았던 두부바가 이제는 스테디셀러가 된 것이 흥미롭기만 합니다. 게다가 이 두부바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데요. 식물성 단백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향후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채식까지 대중적 식문화의 하나로 발전하는 것에 발맞춰 이 두부바는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뉴스나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두부바의 인기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일본인들은 일본 두부는 맛있는데 한국 두부는 비린내가 난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런 일본에서 한국 두부가 대성공을 이룬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 두부바를 봤을 때 아사히코라는 일본 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 제품인 줄 모르고 먹고 있다는데요. 즉, 풀무원이 일본에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기업인 아사히코를 사들여 내놓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리다고 하던 한국 두부가 아니라 아사히코라는 일본 기업이 판매하는 줄 알고 있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두부를 일본에 전파한 것도 한국이었습니다. 두부의 역사는 기원전 2세기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일본인들은 두부가 한국에서 유래했다고 하지 않고 당나라에서 전래되었다고 하지만 일본이 두부를 부르는 이름을 들어보면 한국과의 연관이 더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두부를 당부, 당포, 모립 혹은 백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우리가 과거 두부를 불렀던 명칭인 포와 같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뜻도 각각 배보자기로 싸다와 거품이 일다로 모두 두부 제조 과정의 특징을 나타내는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한대 전후에는 자순, 수기로 불렸고 당대 또는 그 선대에는 숙부, 역이라고 했으며 청대에 와서야 비로소 두부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두부 이름과는 다소 거리가 있죠. 게다가 조선시대에 두부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나라 황제나 군대도 조선 두부를 요구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한국의 두부가 일본에 전래되었다고 하는 시기는 77기로 백제의 유민들이 일본 열도로 대거 이주해 백제 문화권을 형성했던 시기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장보고가 완도를 중심으로 해상권을 장악하고 당나라와 일본의 해상교역을 관장하던 시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부가 한때 이전에 한반도에서 시작되었다면 삼국시대에는 이미 일반적으로 두부를 먹었을 것이고 그럼 백제 유민을 포함한 일본과 한국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그 제조법이 일본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문서로도 남아있습니다. 최남선의 조선상식 풍속편의 두부조에는 경주 성장으로 있었던 박호인이라는 인물이 일본의 토저현 고지에 머물면서 두부 만들기를 업으로 삼고 성마저 일본식으로 고쳤다라는 글이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앞선 두부 제조 기술이 일본으로 유입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역시 두부의 원조답게 한국의 두부가 일본에서 다시 한번 히트를 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뿌듯하기만 합니다. 일본에서 아침 식사 대용, 운동 후 단백질 섭취, 혹은 반주시 건강한 안주로까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의 두부바.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두부바를 즐기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질 예정인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음식이 더욱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